일본의 공격기가 나면서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짚어주신 걸 보니까 저희가 2차 대전 전을 살아보지는 않았잖아요. 네. 1930, 40년대 우리 네, 역사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일제 강점기, 네. 그냥 이제 일제가 전쟁에 혈안하던 우리를 수탈하던 시기를 기억하는 정도인데, 자, 지금 짚어주시니까 비슷하기도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자, 2년 전부터 일어난 이 미중 간 마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경제 패권 다툼이니까 그 당시에 유럽, 특히 영국에서 미국으로 네네. 경제 패권이 넘어가던 시대와 비슷하다. 지금도 좀 이거는 맞닿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거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 네. 미국 중심의 그 체제가 독주되어 왔죠. 네.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그 시진핑 정부가 사실 지금 그 중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중국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간다면 네. 사실 그 미국과 중국과 같이 가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2007년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는 미 하버드 대학의 그 닐 버거슨 교수, 그제 네. 이제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차이나의 차이와 아메리카 같은 차이나리카 시대, 소위 청자분께서는 그룹 G2 체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같이 견주는 체제를 알게 되는데요. 이 체제를 넘어서 결국은 중국의 궁극적 목적인 중국 중심의 파크스니카 체제를 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에서 보면 1위가 되면 그만큼 뭐 이렇게 누리는 이익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면 화폐 발행 차익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권 만원하면 여기 화폐 발행 비용이 한 이렇게 500원 정도라면 네. 9,500원 정도는 화폐 발행채 시니어리티라 그러거든요. 네. 세계 중심 국가가 되려면 가장 많이 누리는 것이 거든요. 그것이 미국의 달러가 지금 누리는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인데요. 네. 이러한 그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뺏기면 이거를 사실 경제적 위상이 떨어지는과 함께 많은 부분의 손실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집권 기간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지난 2년서부터 그것이 보복관세든 그 다음에 환율 전쟁이든 안보와 결부된 첨단 기술 견제든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했던 금융 제재든 이런 쪽으로 사실 견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뭐 중국 관련 보도 접할 때는 각 분야의 굴기, 네, 뭐 산업 굴기, 뭐 축구 굴기, 뭐 네, 영화 그 굴기를 굴기, 꺾이는 게 트럼프 정부의 궁극적인 중국과의 견제 목적이 이 되겠죠. 굴기는 세계 1위의 패권을 우리가 쟁취하겠다는데 미국은 그걸 또 애써 막으면서 네네. 1위 자리여야 하는 G2 간의 지금 아주 이 전쟁 같은 경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각국이 이럴 때 이 보호주의와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격화된다. 근데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건 어쩔 수 없겠으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민폐를 주는 근린 국가에 아까 이 통화가치 평가절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각국의 이기주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통화가치 평가절하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심 국가에 해당되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다른 국가야 뭐 이렇게 힘이 그렇게 부족하니까 미국이 과연 세계 각국들이 평가절하할 때 자국이 이렇게 달러 강세로 이렇게 수용한다면 글로벌 환율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실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이 안정을 이렇게 찾는데요. 뭐든지 사회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받아줘야 그만큼 평화되고 공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국제 간의 이기주의 문제에서 가장 극단적 이기주의에 해당되는 평가절하 문제 보면,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46대 대통령 선거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차원에서는 어느 나라 정비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과의 문제라든가 북한의 문제라든가 중동 정세는 더 꼬이고요. 전통적으로 독일이든가 이태리 국가들은 균열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대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라든가 그리고 도드 프랭크법 같은 미국의 단일금융법 문제,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하나 표심을 얻을 만한 확실한 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라든가 증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제라든가 증시 문제에서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미국이 내수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사실 수출을 증대해야 되거든요. 수출을 증대하려면
미국도 달러를 약세를 유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여유를 이렇게 해서 수용해야 될, 마찰을 수용해야 될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달러 약세를 유도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각국들이 글로벌 환율 전쟁이 이렇게 1930년대에 비될 만큼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좀 오싹해지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또 미국은 한편 경쟁 국가인 중국을 향해서는 환율 조작국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낙인을 찍기도 네네. 했고요. 자,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죠.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세계 경기 그나마 좀 회복세 조금 이제 나아지고 있는 조짐 이런 기류로 흘러왔는데 그럼 이제 종료되는 겁니까? 네. 이 청자분께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네. 뭐 미국 경제가 전후 최장의 경기다. 네. 그 다음에 일본도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에 전후 최장의 경기다 하는데 터널을 벗어났다.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하다 뭐 대범하게 되는 것은 반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세계 경제가 10년 동안 장기 호황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종전의 세계 경제 성장률 보면 한 5% 4%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세계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10년간 끌고 가다 성장률 자체가 한 절반 정도. 네. 네. 그러니까 2%에 그치기 때문에 반토막 났군요. 반토막 났기 네. 때문에 거기서 뭐냐 경제 성장이 조금만 떨어지면 금방 뭐냐 비관적인 용어가 나올 수가 없죠. 저성장 기류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세계 경제 회복은 주로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라든가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주로 있는 사람들은 주가라든가 부동산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 자기의 그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걸 쓰게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만 두 가지 측면. 일단은 돈의 힘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니까 지속 가능성 기반에서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업의 설비 투자가 잘 안 된다는 측면 하나. 소득의 양극화 문제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 회복되니까 미국조차도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비에서 보면 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받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지면 금방 비관론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형태는 한국과 중국이 국경 간의 형태의 그 무역 구조를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세계가 하나의 그 운동장처럼 평평한 운동장이다 해서 레벨 플레이잉 필드가 된 상태거든요. 이런 데에는 무역 거래가 국경 간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실제 보면 기업 내 문화, 기업 간 문화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요번에 많이 들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세계 가치 사슬이다, 공급망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 어느 하나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국가가 이렇게 외톨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중 간 마찰, 한일 보복 문제에서 가치 문제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특정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모든 것이 보이는 이 증강현실 시대 그리고 핸드폰에 의해서 우리 경제평론가인 그 이렇게 최진행자와 통화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이 커넥션 소사이 초연결 사회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는 특정한 문제가 터지면 빨리 전파되고 또 심리적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이제 심리적 효과, 사이콜로지 이펙트와 그다음에 연결에 의해서 했던 네트워킹 효과인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가 10년 될 때 비관론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흰색하지만 종목이 야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학단 5개 팀, 청년단 5개 팀, 총 10개 팀이 참가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육대회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그래서 전국체전의 시초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모든 종목을 아우르는 종합대회로서의 전국체전은 언제부터라고 보는 겁니까? 그 종합 경기대회가 등장한 건 1925년이었습니다. 그 20년부터 그 사이에는 단일 종목별 경기대회가 이제 치러졌었고요. 그 25년에 경성운동장이 세워지고 지금은 이제 동대문 운동장인데요. 조선 신관 경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종합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게 일본 선수들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한민족의 종합체육대회는 1934년 전조선 종합경기대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축구, 야구 등 5개 종목이 열렸고 이듬해부터 이제 종목이 계속 추가가 됐고요. 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전후해서 전국체전에 이
한민족 종합체육대회에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예. 이 스포츠가 이제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인식이 된 건데요. 네네. 이런 이유로 일제 탄압을 받았고 38년부터 44년까지 체전이 중단된 일이 있었고요. 해방 이후에 이제 48년에 정부의 공인대회가 됐습니다. 예. 이런 이제 초창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 6.25 때도 전국체전이 열릴 정도로 이 명맥이 유지가 됐고 1957년 38회 대회부터 이 전국을 돌면서 네네.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920년 서울 배제고보 운동장에서 전조선 야구 대회가 열렸는데 이걸 첫 번째 전국체전으로 개념을 짓는 거고 그래서 100회째인 이번에도 서울에서 열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개회식이 상당히 화려하게 뭐 준비되고 있다고 하던데 올림픽 수준이라고요? 네, 그 전국체전 개회식은 평창 동계올림픽 연출진이 대거 참여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제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수준이다 이런 말도 나온 건데요. 그 4일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뭐 평창 올림픽 개폐식 음악 감독을 맡았던 원일 총감독이 진두 진행하고요. 그 메인 공연에는 2,229명의 출연진이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또 애국가는 뭐 심건호, 여홍철 등 전현직 대표 선수 30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스포츠 합창단이 불러 의미를 더하는데요. 네. 여기에 뭐 K-팝 공연, 불꽃 축제 등 화려한 볼거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K-팝 공연하니까 원래 방탄소년단이 그 개회식에 온다고 그래서 상당히 떠들썩했는데 결국은 못 오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 그 지난달부터 이제 예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1, 2차 예매가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이 뭐 방탄소년단이 출연한다는 이 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 이제 소문의 근원은 현재 방탄소년단이 서울시 홍보대사를 맡고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뭐 참여를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박원순 시장까지 나서가지고 섭외를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일정 조율이 이제 어렵게 됐는데요. 그 이제 불참 소식이 확정이 되고 진행된 3차 예매에서는 매진이 되지 않고 이제 5,000석이 남았다고 하고요. 아직도 우리에겐 5,000석의 입장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이제 좀 주최 측에서는 이 좌석을 채울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정 좌석제라서 예매자가 개회식에 불참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앉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분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장이 워낙 커서 말이죠, 또. 예. 이번에는 그 성화가 대개는 만이산 참성단에서 이제 체화를 하곤 했는데 독도에 성화를 체화했죠, 이번에? 네, 그 성화는 이제 1955년 36회 대회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민족의 성지로 불리는 만이산에서 성화를 체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 각지에서 독도를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체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쪽에 그 만이산, 동쪽에 독도, 북쪽에 임진각, 남쪽에 마라도에서 특별 체회가 진행됐습니다. 예. 독도에서 체회가 된 거는 또 뭐 최초는 아니고 2004년 충북대회 이후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그 성화봉송에는 뭐 역대 최다 주자인 1,100명 그리고 13일 동안 2,119km를 달리는데요. 지금 성화는 막 열심히 달려서 오늘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이 4개에서 온 성화가 합파식을 치릅니다. 그때 이제 대회 출정식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회 전국체전 10월 4일 저녁 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소식 많이 참가해서 좀 100회 축전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1부 인사드릴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날씨 뉴스 들으시고 1시 5분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떡 기술로만 30년. 떡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다투는 일이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항상 쫓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죠. 그래서 떡집들이 쉬는 날이 없잖아요. 전날 그 재료를 준비를 해야 오늘 또 떡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쉬는 날이라도 저녁에는 나와서 쌀 담그고 재료를 준비를 해야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쉬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지. 의심 않고 맛있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당신의 오늘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입니다. KBS 58분 날씨.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지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 영동 지방에 더욱 많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강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영향 범위도 꽤 넓겠습니다. 미탁은 글피 오후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9월 초와 마찬가지로 10월 초에도 가을의 일반적 형태와는 다른 집중호우 양상을 띠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사전에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 상태인데 오늘 고기압권 내에서 전국이 맑겠고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내일 남해안과 제주는 오후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제주 지역으로 2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 시간당 20mm의 강도로 쏟아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공교통에 차질이 예상되니까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등 25도에서 29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8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정규리그 마지막 등판에서 무실점 역투로 역대 아시아 투수 최초의 평균 자책점 1위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19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고 실점 없이 던졌습니다. 안타는 5개를 맞았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을 2.41에서 2.32로 낮춰 뉴욕 매치의 제이컵 디그롬 선수를 따돌리고 내셔널리그 1위이자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 1위를 확정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리그 2호 도움으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끝난 사우샘프턴과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홈 경기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전반 24분 탕귀 은돔벨레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0대 그룹 상장사의 이익이 급감하면서 납부할 법인세 규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상장사 96사의 반기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4조 9,532억 원으로 작년 동기에 51조 1,949억 원보다 51.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전 이익도 같은 기간 53조 8,129억 원에서 29조 9,841억 원으로 44.3%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비용은 5조 9,701억 원으로 작년 동기에 13조 2,945억 원보다 55.1%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은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법인세를 내년에 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까지 부진하면 정부의 내년 법인세 수는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돼지고기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주요 대형 마트에서 돼지고기 감소한 대신 수입 쇠고기와 닭고기 판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3일에서 26일 한 대형마트에서 구이용 국산 냉장 삼겹살 매출은 일주일 사이 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돼지고기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 소고기 매출은 22%, 닭고기는 26% 각각 뛰었습니다. 삼겹살 구매 고객 수 역시 같은 기간 10% 감소했지만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구매 고객 수는 각각 18%, 12% 증가했습니다. 동티모르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국경 검역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동티모르 수의당국이 수도 딜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세계동물기구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티모르 정부는 지난 9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돼 호주 동물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고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티모르는 우리나라로 돼지와 돼지고기 등 관련 제품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현재 한국에 직접 취향하는 노선은 없습니다. 선원과 하역사 근로자 등 17명이 부상한 울산 연포부두 석유 제품 운반선 화재가 18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5시 25분쯤 25,881톤급 케이맨 제도 선적 석유 제품 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일란드호 부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20에서 60mm 정도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로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6.9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윤주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KBS 서기산의 시사본부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질 것 같거나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한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확률상 자존